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언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미국 학생 시위는 그 파급력에 있어서 엄청난 나비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해당 시위의 선악 시비를 떠나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의 의미와 영향력을 판단합니다. 우선 해당 시위가 놓인 컨텍스트에 주목하여 그 잠재적 파괴력과 미국 분열의 트리거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당 시위가 전 세계와 한국에 미칠 파장들을 일종의 시나리오로서 정리합니다. 오늘 방송의 많은 부분들은 좋은 말로는 예측 시나리오, 폄하하는 표현으로는 소위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해당 예측의 적중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해당 사건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한 뇌피셜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비록 뇌피셜이라도 특정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들을 정리해 두면 인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시하시는 대로 학생 시위는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홍콩, 중국 등 그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뜬 대학생들에게 보이는 현실 사회는 언제 어느 국가에서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추악한 모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실에 붕괴하고 저항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안정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생 시위는 단순한 성장통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 반전 시위 당시의 미국이 그런 사회였죠. 당시 미국은 중산층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록 혼돈의 시기였지만 미국적 가치와 신념의 기본 틀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시위가 미국의 국가적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학생 시위는 미국 분열의 촉매제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제와 가치관이 함께 붕괴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세대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확연하죠. 게다가 미국은 이미 지역별로, 계층별로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된 기반이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요 사태는 성장통이 아니라 그저 분열과 쇠퇴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생 시위를 새삼스럽게 미국의 국가 분열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 말한 미국 사회의 쇠퇴와 분열상 때문은 아닙니다. 사회적 분열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죠. 그러나 사회적 분열만으로 국가적 분열이 쉽사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 대립하면서도 어떻게든 국가적 기능 부전만은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학생 시위는 국가적 기능 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유대인의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 반유대주의가 가지는 폭발력에 대해서는 사실 피부로 체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주의는 유대 기독교 문명으로 불리는 유럽 문명의 근간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일단 서구 또는 전 세계 사회에서 유대인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 언론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유대인 인구는 총 715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2.17%인 소수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에서 차지한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최상위 대학 교수의 20%, 미국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25%,
미국 억만장자의 3분의 1,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상위 40명 중에 40%, 뉴욕과 워싱턴의 메이저 법률 회사 파트너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 만한 미국의 주요 언론사, 금융회사, 영화사의 CEO나 주요 주주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죠. 현재 백악관 직원의 33%가 유대계이고 바이든의 며느리와 트럼프의 사위 역시 유대계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다 보니 유대인은 세계 지배의 야욕을 품고 그레이트 리셋을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종종 묘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지시나 음모론이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그에 따른 민족적 박해는 멀게는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로마 시대와 유럽 중세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까지 이릅니다. 이를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와 관동대지진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유대인은 수천 년간 전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이 가지는 피해의식과 생존의 공포는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인이 일본에게 느끼는 피해의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학생들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유대인들에게 불안 요소입니다. 사실 미국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반대 정도는 반유대주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해방의 구호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전언입니다. 해당 구호를 유대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애초에 미국 대학생들의 입장은 반유대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였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해당 시위에 외부 세력의 개입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전문 시위군이 개입하고 외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소로스 자금 투입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 외부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어 순수한 학생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변질시킨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학생 시위를 미국 분열의 시발점으로 보는 관점에는 반유대주의와 더불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승리를 위해 트럼프는 미국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사실 21세기 미국은 이미 분열된 나라입니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는 유색인종과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블루칼라 집단은 월스트리트와 부유한 IT 재벌을 증오합니다. 계층별로 인종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트럼프만큼 이러한 분열성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용했던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의 각 계층을 피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학생 시위 강제 진압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반유대 메시지는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보이지만 트럼프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더불어 트럼프의 또 다른 지지층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역시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층인 대학생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또 다른 민주당의 지지층인 유대인과 대립하면서 바이든의 시위 진압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은 스스로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국가적인 통합 행보 대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여 미국의 분열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도 미국의 분열상은 남북전쟁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상황은 2024년 4월 12일에 시빌 워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화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포함한 미국의 19개 주가 미국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미국의 내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내부에서는 어쩌면 미국의 분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도 지인들에게 미국이 거의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인들의 반응은 텍사스 독립 음모론은 꽤 유명하다고 말하며 그냥 묻더군요. 그러나 얼마 전에 다시금 미국의 분열을 언급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야 제 주장의 현실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국이 무력 충돌까지 야기하는 내란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일군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재임 기간 내에 미국이 내란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극렬한 정치적 대립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의 내란에 준하는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면 여전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분열상이 미국 정부의 기능 부전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기능 부전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사실 미국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능 부전에도 루틴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행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 운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실 미국 정부의 기능 부전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분야는 내치가 아니라 외교, 군사 및 대외 경제 협력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해외 이슈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해군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건 양안 전쟁을 일으키건 미국 정부가 손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의 극단적인 고립주의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 국내 이슈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국가였습니다. 오늘은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생 시위가 반유대주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유대인 집단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과 트럼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분열 양상을 최대한 증폭시키고 궁극에는 미국이 외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움츠러드는 고립주의 노선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이 결합하면 세계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던 G0의 시대, 즉 누구도 헤게모니를 쥐지 않는 혼돈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 시위로 촉발된 혼란은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 미국을 혼란의 시대로 이끌어갈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미국이 미국 이외의 세계에 대해 개입할 역량, 리더십 및 정당성을
침식해 갈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미국이 사라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사라진 세계란 미국이 미국 외부의 이슈에 개입하는데 극히 소극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 스스로 제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죠. 미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